얘들 안녕. 융합실비례강 과학적 실제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문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박스 내용은 군더더기 다 빼고 선생님이 지금 색칠된 부분만 확인하는 게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거 지문 자체가 되게 헷갈리는 지문이거든요. 결론은 분명해. 과학적 실제론과 과학적 반실제론자들이 둘이서 막 논쟁을 펼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너무 간단한데 그 결론을 너무 어렵게 막 군더더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하게 내용들을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제론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실제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들이 그러니까 입증이 되기까지, 눈으로 직접 딱 보여지기까지 사실은 하나의 이론으로서만 그게 존재할 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서 가정과 추측에 의거해서 하나의 이론을 이제 만들고 그 이론의 대상에 붙이는 이름이 이론 용어일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직접 관찰이 된 그 대상에 붙이는 이름이 바로 관찰 용어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론적인 그러한 용어와 관찰적인 용어는 엄연히 따르면 다른 거죠. 왜냐면 이론 용어는 그냥 말 그대로 이론적인 용어일 뿐인 거고 이론적인 대상에 부여하는 이름일 뿐인 거고 그 다음에 관찰 그 용어는 직접 관찰이 된 그 대상에게 부여되는 그러한 이름일 뿐인 겁니다. 그쵸? 용어. 근데 여기서는 과학적 실제론자들은 이론적인 용어가 관찰적인 용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런 반면에 이제 과학적 반실제론자들은 아니다. 이론은 이론일 뿐이지 얘가 관찰적 용어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학적 실제론자들은 이론은 곧 실제와 같다. 이론이 곧 실제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과학적 반실제론자들은 아니다. 이론은 이론일 뿐인 거고 관찰이 되는 순간에는 사실 이론의 대상은 이론적인 내용은 사실 이 관찰과는 또 다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실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미리 선생님이 조금 뒤에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앞에도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선 과학적 실제론자들은 이론적 대상이 실제 세계 안에 존재한다라고 봤고, 과학적인 반실제론자들은 이론적 대상이 실제 세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서, 둘이 이제 대립되는 의견. 이 두 논쟁은 의미론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론적인 대상에 붙이는 이론 용어가 관찰된 대상, 즉 관찰 용어로 환원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환원되는 건 불가능하다. 즉 한마디로 얘네 둘은 엄연히 다른 건데 이게 어떻게 이게 돼? 이거를 용납하지 않는 게 반실제론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이론 용어는 관찰 현상의 예측 도구로만 쓰일 뿐이지 이론 용어가 관찰 용어로서 환원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반박하는 사람이 이제 과학적 실제론자들인 건데 이 과학적 실제론에서는 이론 용어가 관찰 용어의 완전한 환원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인정해. 그러나 이론 용어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경험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론 용어와 관찰 용어의 구분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경험적 의미를 갖는 게 이제 보통 관찰 용어인 거잖아. 왜냐면 관찰을 직접 한 대상에 붙이는 이름이 용어인 거니까 한마디로 경험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한 용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학적 실제론자들은 이론 용어에도 이런 관찰 용어와 같은 경험적 의미가 나름대로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론 용어와 관찰 용어의 구분이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과학적인 반실제론자들을 반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거에 또 반박을 한 사람이 이제 과학적 반실제론자 중에 이제 반플라센이라는 사람이 그래 관찰과 비관찰의 구별이 불분명하다는 거는 인정한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그러나 관찰 가능한이라는 말 자체가 모호한 것 뿐인 거지
얘네들 자체가 관찰과 비관찰이라는 구분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관찰될 수 있는 게 있고 비관찰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반실제론자들은 이론이 된 게 관찰이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애도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꼴인 거야. 이 반실제론자들은. 근데 과학적 실제론자들은 아니다. 이론 용어는 반드시 실제로 존재한다. 이론 용어는 진리다. 이론 용어는 비관찰, 관찰이 안 될 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과학적 실제론인 겁니다. 자, 그래서 기적의 논증이라는 걸 통해서 만약에 이론적인 대상이 실제하는 것이 아닌 거라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적인 그렇게 증명된 것들은 다 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 결국은 이론적인 대상이 실제한다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론적 대상이라는 것이 실제한다라는 걸 부정하게 되면은 과학적인 지금의 현상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그냥 기적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반플러스N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과학적인 실제론이 존재되지 않아도 그게 꼭 실제 존재한다라고 보지 않아도 그냥 과학의 성공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진화론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본문을 봐야 이해가 돼, 얘들아. 과학사에서는 한때 존재한다고 여겨졌다가 이제는 존재론적 지위를 박탈당한 대상들이 있죠. 생기력, 플로지스턴, 에테르 따위의 그런 것들입니다. 이 대상들은 허구적인 존재자로 전락하게 된 것은 과학의 방법에 의해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용설명서에 각주에 달려져 있는데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18세기 초에 연소를 설명하기 위해 상정하였던 물질이 타는 것은 그 물질에서 이것이 빠져나가는 현상이라고 보았는데 현재는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소라고도 하는 뭐 그런 게 플로지스톤이래요. 그러니까 한때는 존재한다라고 여겼지만 실제한다라고 여겼지만 그 존재가 그 실제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허구적인 존재자로 전락한 얘들입니다. 그쵸? 왜냐면 직접 눈깔로 경험을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방사선이나 전자도 과학기술의 성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그 존재는 경험으로 직접 확인될 수는 없어. 그치? 왜냐면 전자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뭐 이런 운전화를 띠는 그런 입자들, 그러한 전자들이 막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허구적인 존재가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전자는 안개상자에서 증기맺힘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될 뿐인 것이지 전자를 직접 관찰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쵸? 그러니 허구적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의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바로 반실제론자들인 것이고 아니야. 이거 전자는 다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이러한 증기 맺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 정도 선으로 또 이제 이론적 대상이 나름 증명이 된다라고 보는 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론자들의 주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문단은 존재론적 지위와 경험적인 확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이 뒤에서 이제 방금 선생님이 언급했던 실제론자와 반실제론자들의 입장이 나타납니다. 2문단 과거의 플로지스톤과 같은 허구적인 존재를 형이사학적 대상 즉 한마디로 직관으로만 이 머리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치? 그러한 형이사학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책상과 같이 아예 눈깔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관찰적 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전자와 같이 경험으로 그 존재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론으로 가정되어 있는 대상들 있잖아요. 얘는 있을 거야 라고 거의 가정이 확실해질 것만 같은 그러한 대상들 그런 애들을 이론적인 대상이라고 불러본대요. 그래서
그래서 과학적인 실제론자들은 실제로는 이론적인 대상이 실제 세계 안에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우리가 직접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전자처럼 이론으로 가정되는 대상은 아마 진짜로 존재할 거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블랙홀이라는 거를 거의 이제 이론으로 완전 확정을 지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걔는 단 한 번도 관측이 된 적이 없었어. 그쵸? 그런 애들이 이제 하나의 이론적 대상이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과학적 실제론에서는 그러한 이론적 대상을 이제 실제 한다라고 아예 믿는 거죠. 확정 짓는 거죠. 그게 과학적 실제론이에요. 실제로 과학적 실제론자 중에 한 명이 아인슈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물론 최근에 관측이 됐죠. 블랙홀이. 그쵸? 그러니 얘는 진짜로 아인슈타인이 옳았던 거야. 진짜 천재야, 천재. 그치? 근데 어쨌든 그게 관측되기 전에 이제 어쨌든 그러한 이론적 대상이 진짜로 얘는 꼭 있는데 아직 관측만 안 된 거야. 근데 꼭 있어. 라고 그렇게 규정짓는 애들이 이론적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실제론자들. 반면에 과학적 반실제론은 뭐냐면 이론적 대상이 형이사학적 대상과 마찬가지로 그냥 관념, 생각, 하나의 직관으로서만 실제 세계 안에 존재하지는 않는 그런 존재다라고 보는 게 이제 과학적 반실제론자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이 문단은 형이사학적 대상, 관찰적 대상, 이론적 대상이 뭔지 일단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이 중에서 이론적 대상, 즉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얘는 무조건 있어 라고 가정되는 대상, 즉 이론적인 대상, 이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러한 이론적 대상을 이제 실제 존재한다라고 믿는 게 과학적 실제론,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게 과학적 반실제론이라고요. 3문단 가볼게. 과학적 실제론 논쟁은 먼저 의미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대요. 얘네들의 이러한 논쟁은 말이죠. 의미론적 관점은 뭐냐면 이론적 대상을 지시하는 이론 용어가 이론적 대상을 지시하는 게 뭐라고? 화살표 이론 용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관찰적 대상을 지시하는 용어를 뭐라고 해요? 여기다 화살표 관찰 용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찰 용어로 완전하게 환원될 수 있으면 이론 용어가 관찰 용어로 완전하게 환원될 수 있다면 이론적 대상은 경험적 의미를 지니게 되고 그 존재까지도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뭐예요? 의미론적 관점인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 반실제론자들은 이론 용어라는 거는 관찰 용어로 완전하게 환원될 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경험적 의미가 결여,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이론 용어는 관찰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그냥 도구로서만 기능을 할 뿐이지 이거 자체가 경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적 의미가 이제 결여됐다,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그것이 빠졌다라고 보는 거죠. 즉 이론 용어는 세계 안에 어떤 대상과 지시관계를 맺으려고 이제 만든 것 뿐인 것이지 지시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며, 그쵸? 잘못 얘기했다. 미안. 이론 용어는 세계 안에 어떤 대상과 지시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며 관찰 가능한 대상들의 작용이나 행태를 그냥 예측. 그러니까 지시관계가 아니라는 건 뭐야? 분명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만 예측. 그리고 설명하는 거를 서브해주는, 도와주기 위해서 고안된 편리한 허구적인 대상이 불가하다라는 거야. 즉 내가 이거를 알고자 이론 용어를 통해서 얘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편리한 그냥 허구적인 대상으로서 얘를 설명하려고 그냥 도와주는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학적 반실제론의 이론의 용어를 해석하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쵸? 다시 이거 이론 용어는 뭐라고? 지시관계 세계 안에 어떤 대상과 지시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이 중요하죠? 다만 예측, 도와주는 허구적인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누가? 과학적 반실제론자들은 이 이론 용어를 말이죠. 그쵸? 자, 4문단. 그러나 과학적 실제로는 이론 용어가 관찰 용어로 완전하게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은 해요.
이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 나온 반실제론자들과 이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 이론 용어가 관찰 용어로 완전하게 환원될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이는 이론 용어가 경험적인 의미를 독자적으로 지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정은 하지만 이런 것은 경험적인 의미를 독자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환원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다른 거죠. 앞에서 이제 과학적 반실제론자들은 얘네는 왜 환원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이론 용어는 하나의 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그냥 서브해주는 예측해주는 허구적인 대상이지 지시관계를 맺는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얘가 경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과학적 실제론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론 용어가 관찰 용어로 완전하게 환원될 수 없다는 걸 인정은 하는데 그 이유를 뭘로 보는 거야? 얘네 둘이 뭔가 다른 그러한 그러니까 이론 용어가 그냥 서브로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얘는 경험적인 의미를 나름대로 얘만의 그러한 독자적인 경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찰 용어로 완전하게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지 이론 용어가 서브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과학적 실제론자들은 이론 용어를 좀 좋아하는 편이야. 근데 반실제론자들은 이론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실제론자들은 우리 이론 용어 이렇게 독자적으로 경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실제하는 애야 이렇게 보는 거고 반실제론자들은 이론 용어? 얘는 그냥 관찰 용어를 설명하기 위한 그냥 나중에 그런 과학적인 거 확정된 거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뭐 수단이야. 그냥 서브야. 이렇게만 보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어쨌든 과학적 실제론자들은 나름 이론 용어가 경험적인 의미를 독자적으로 지닌다고 봤죠.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이론 용어와 관찰 용어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음을 제시를 합니다. 그쵸? 보시면은,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본다라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는 단일한 종류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관찰할 수 없는 이론적 대상인 탄소 원자들이 모여 관찰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즉, 이 탄소 원자는 일단은 뭐야? 관찰할 수 없는 이론적인 대상인 거죠. 이론 용어죠. 근데 다이아몬드를 형성해. 다이아몬드는 눈으로 보이는 관찰되는 대상인 거죠. 관찰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론 용어와 관찰 용어의 경계선이 자명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탄소 원자들이 모여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론 용어가 모여서 관찰 용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경계선이 어디지?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짓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또 바이러스의 예도 들고 있어.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에 의해서만 관찰되지만 관찰적 대상처럼 존재를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아직 관찰이 전자현미경에 의해서만 관찰이 될 정도로 우리가 눈으로 막 바이러스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관찰적 대상처럼 존재를 인정받고 있어요. 이는 존재 대상이 인간의 생리구조와 지식 상태 그리고 이용 가능한 도구에 따라 상대적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과학적 실제론자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론 용어대로 이론 용어는 반드시 실제 이론 대상은 근데 뭐 상대적으로 이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것 뿐인 거지 어쨌든 얘는 실제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이론 용어는 관찰 용어랑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했어.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소가 모여서 결국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네들의 경계선이 자명하지 않다. 즉 분명하지 않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쵸? 자 따라서 과학적 실제로는 뭐가 정당화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요 주장. 이론 용어와 관찰 용어의 구분이 이론적 대상과 관찰적 대상의 존재론적 지위를 만들어낸다라는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론 용어, 관찰 용어의 구분 자체가 이론적 대상과 관찰적 대상의 존재론적 지위, 즉 한마디로 이론 용어 자체가 관찰 용어의 서브처럼 쓰인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과학적 반실제론자들의 주장을 봤을 때 다만 이론 용어가 그렇게 쓰인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처럼 쓰인다고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이론적 대상이라는 것과 관찰적 대상이라는 것을 확정짓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간단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냥 과학적 실제론자들은 과학적 반실제론자들의 의견을 반대하고 있구나.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예요? 반실제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오케이? 그렇게만 생각해서 이제 문제 선지에 나오면 그렇게 바꿔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오히려 이 문장 자체를 너무 얽매이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했던 것들, 이건 사용설명서에 나오는 거 그냥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4문단은 과학적 실제론의 이론 용어 해석에 대한 얘기였어요. 5문단. 대표적인 과학적 반실제론자인 반프라센도 자 동그라미 관찰과 비관찰을 구별하는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질 수 없으며 경계선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은 합니다. 그쵸? 이거는 앞에 나온 실제론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였잖아. 관찰과 비관찰을 구별하는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질 수는 없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뭐였지?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게 뭐였어요? 바이러스였잖아. 근데 그 바이러스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이론적 대상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보이는 애가 있고 안 보이는 애가 있잖아. 즉, 우리가 겉으로는 바이러스가 안 보이는데 우리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는 또 그게 관찰이 가능하잖아. 그럼 결국은 관찰과 비관찰을 구별하는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질 수가 없어. 경계선의 변화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반프라센 또 그런 점은 인정은 해요. 그쵸? 앞에 예를 통해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인정. 그러나 이것은 관찰 가능한이라는 말이 모호하다라는 것이지 양극단에 분명히 관찰 가능한 것과 관찰이 불가능한 것이 일종의 존재한다 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래. 즉 이들은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앞에 실제론자들은 관찰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럴 것뿐인 거지 어쨌든 걔는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이 반실제론자들은 분명히 관찰 가능한 것과 분명히 관찰 불가능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봐. 즉 한마디로 무조건 실제한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면 이는 머리카락이 몇 올 있을 때부터 대머리인가를 말할 수 없다고 해서 대머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과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치? 대머리는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분적인 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머리가 없다라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다. 지금 그 얘기인 거야.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는 사람을 대머리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치? 왜냐면 이러한 사실이 실제로 한 올도 없는 사람은 대머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 얘도 분명히 관찰이 불가능한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일 뿐인 거지 아예 뭐 관찰과 비관찰을 구별하는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관찰 불가능한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관찰 불가능한 거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반프라센은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목성의 위성을 관찰하는 경우와 안개상자를 통해 전자의 자체를 관찰하는 경우를 예로 든다. 목성의 위성들을 망원경을 통해 관찰하는 행위는 우주비행사가 목성에 가까이 가서 관찰하는 것과 존재론적인 연속성을 지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망원경으로 보는 거나 우주비행사가 가서 관찰하는 거. 근데 안개상자의 증기맺힘을 탐지했다고 해서 전자를 관찰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안개상자의 증기 맺힘을 탐지했다고 해서 전자를 관찰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는 이제 과학적인 실제론자들의 견해인 거지. 근데 반브라센 같은 반실제론자들은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얘는 오히려 직접 봐야지 그게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르다라는 거 느껴지시나요? 왜냐하면 전자는 전자이론 자체의 특성상 직접 관찰하는 것 자체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반실제론자들은 그러한 이론적인 대상, 눈으론 보이지 않는데 실제 할 거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이론적인 대상,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진 않는데 이제 이론으로 규정한 그러한 대상, 이론 대상을 오히려 반실제론자들은 걔는 뭐라고 볼 수 없다. 실제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은 이론일 뿐인 거지 걔 자체가 진짜 실제한다라고 여겨선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반실제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관찰과 비관찰의 구분에 대한 반프라센의 해석인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관찰과 비관찰의 구별하는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질 수는 없어. 경계선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은 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찰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는다고요. 반드시 불가능한 것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게 이제 반프라센 같은 반실제론자들의 견해예요. 자, 6문답. 과학적 실제로는 이론적 대상이 실제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논증으로서 기적의 논증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과학이론이 전자와 같은 이론적 대상을 도입하여 관찰 현상의 발생에 관한 예측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이론적 대상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관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건 우연적 일치로서 기적이라고 해석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과학적 실제론자들은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적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나타나는 그러한 관찰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거는 그냥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들 그 사용설명서 281페이지 봐주시면은 그 핵심 개념 2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핵심 개념 2에 나와 있어요. 기적의 논증. 과학의 용어들이 무엇인가를 가리키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성공적일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이 바로 기적의 논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로라도 가리켰기 때문에 이제 성공적으로 과학이 증명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인 거예요. 이 실제론자들은. 다시 말해서 과학적 반실제론을 옹호한다면 과학의 성공은 기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여기다 적어놔. 이 말의 의미예요. 예컨대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전자기학 이론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쵸? 왜냐면 라디오 자체가 이제 전자기학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 전자로 막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전자기학 이론을 부정할 수는 없듯이 결국은 이러한 과학의 성공은 결국은 이러한 이론적인 뭘 통해서 이러한 대상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론적인 대상이 실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적인 것들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론적 대상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잖아. 그러면 그러한 반실제론자들의 의견대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과학들을 부정하거나 기적으로 여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원자나 전자기파가 허구에 불과하다면 라디오가 어떻게 작동하겠느냐.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라도 눈에 안 보이는 게 이제 존재한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지만 이러한 결과물, 과학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학적 실제론의 기적의 논증. 마지막 7문답.
그러나 반플라세는 과학적 실제론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과학의 성공을 기적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과학적 실제론은 과학의 성공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론과 대상, 세계관의 동형관계를 전제할 때만 납득이 가능하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 존재하는 거를 이제 같게 여겨야지만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과학적 실제론인 거죠. 그죠? 그러나 반플라세는 이론과 세계관의 그러한 어떠한 동형관계도 거론할 필요가 없이 이 뒤에 말이 더 중요한 거죠. 그냥 성공적인 이론만이 존속하는 것이 과학계의 자연스러운 법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 자체가, 이론으로 만든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도 대단하고 너무나도 연구하고 뭔가 가정하고 가설하고 한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성공적인 이론만으로도 충분히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과학적 반실제론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로서 이제 진화론을 설명을 했죠. 진화론적 설명에서 예컨대 해당 개체의 유전 암호화, 환경 간의 동형성, 그러한 동형성이라는 건 이제 뭐 형태가 같다 뭐 이런 걸로 보는 거죠. 그쵸? 잠깐만 선생님 사전 찾아볼게요. 정확한 의미. 동형성이라는 것이 뭐냐, 왜 이렇게 또 어려운 말로 나오니. 그쵸?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그런 거야. 재료는 다르지만 그 관계 형태는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동형성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론과 세계관의 어떠한 동형관계도 거론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이거가 전제할 때만 과학의 성공이 과학의 성공이 이제 납득이 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과학적 실제론자들은 과학의 성공은 어떤 식으로든 이론과 대상, 세계관의 동형관계를 전제할 때만, 즉 한마디로 재료는 다르지만 그 관계가 형태가 같다라는 것만 전제할 때만 이 과학적인 성공이 납득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이론적인 대상이 결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다라고 여길 때 비로소 과학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플라세는 이론과 세계관의 어떠한 동형관계도 거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냥 성공적인 이론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 이론이 다 있다는 거야. 결국 그 실제를 증명하는 게 곧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예로 들면 진화론적 설명에서 예컨대 해당 개체의 유전암호와 환경 간의 동형성, 그러한 형태가 같은 것은 아예 문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 해석에서 진화론적 관점에 선다는 것은 과학이론을 주위 환경에 순조롭게 적응하는지 그 여부인 것이지, 여부에 의하여 그 생존이 결정되는 종에 비유하여 파악한 것이지, 꼭 그 형태가 뭐 같아서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 그쵸? 이제 지구상의 생물들이 살아가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해 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남는 그 경쟁에서 이제 살아남는 뭐 그러한 애들이 계속 이렇게 진화해 나간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유전암호나 환경 간의 동형성 이런 거를 꼭 문제시하지 않아도 이제 진화론은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환경에서 생존하는 그러한 요소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꼭 동형 관계를 전제로 하는 실제론의 의견이 옳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반실제론자들은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 우리의 과학이론이 성공적이라는 것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이며 기적일 것은 더더욱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론자들의 의견을 반박하는 그러한 반플라센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논증에 대한 반플라센의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제는 과학적 실제론을 둘러싼 논쟁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된 걸 보면은 요 내용입니다. 그쵸? 과학적 실제론, 반과학적 반실제론 둘이 논쟁을 펼치는 건데, 이 논쟁은 의미론적 관점에 의거해서 이제 이론 용어라는 것 자체를 관찰 용어로 완전하게 환원이 불가하다고 본 게 반실제론.
다만 한마디로 이론 용어는 그냥 관찰 현상 예측의 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거다. 그러니까 반실제로는 이론 용어를 막 되게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걔는 굳이 딱 실제하는 존재라고 보진 않아. 그냥 도구고 하나의 그냥 중간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서브를 해주는 허구적인 존재로만 보는 거고, 과학적 실제로는 아니다. 이론 용어가 관찰 용어의 완전한 환원이 불가능한 건 인정하다. 왜냐하면 이제 이론 용어 자체가 독자적인 경험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찰 용어와 환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나를 빼도 되겠네요. 이론 용어가 독자적 경험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제 이론 용어가 관찰 용어로 환원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건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빼도 되겠네요. 그냥 때문에 이렇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론 용어와 관찰 용어의 구분이 그래서 불분명하다. 두 대상의 구분이 이론적 관찰적 대상의 존재론적 지위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과학적 반실제론을 이제 부정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거에 또 반박을 하는 견해가 반플러스 N입니다. 관찰과 비관찰의 구별이 불분명하다는 거는 인정을 한다. 그치? 우리가 마치 바이러스가 뭐 겉으로는 안 보여도 현미경으로 해서 이렇게 보이듯이 뭐 이런 구별이 불분명하다는 건 그래 인정해. 그러나 관찰 가능한이란 말이 모호한 것일 뿐이다. 즉 한마디로 관찰할 수 있는 애가 있고 진짜로 관찰 자체가 불가능한 애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반실제론자의 견해. 그 다음 과학적 실제론자들은 또 기적의 논증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론적 대상을 부정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론적 대상을 별로 중시 여기지 않는다는 건, 그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과학이라는 거를 이제 기적이라고 밖에 말하지 않는 격이 되는 것이다 하면서 과학적 반실제론자들을 또 에게 반박하고 있는 내용. 반대로 또 반플러스는 이 말의 기적의 논증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과학적 실제론이 전제되지 않아도 과학의 성공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예로 진화론을 들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예의 특징과 예의 특징 이런 것들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상 11강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